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소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다현입니다. 네, 오늘 두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이언츠 찐팬을 자처한 한동훈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1박 2일 동안 일정을 함께 했는데, 소 기자, 화제가 됐던 게 한 위원장이 입었던 회색 티셔츠, 그리고 거기에 써있던 1992라는 숫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구도 부산에서 롯데자이언츠와의 인연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모습입니다. 네. 가슴 부위에 1992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연도입니다. 1박 2일 동안 PK 방문해서 이 지역과의 많은 인연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롯데 찐팬임을 자처하면서 이 같은 티셔츠를 입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부산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괜히 센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변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부산에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승 연도 말고도 다른 해석들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92년도에 바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바 있습니다. 또 PK 지역의 정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해가, 14대 대통령에 당선된 해가 바로 1992년 12월 18일입니다. 진짜 의미를 한동훈 위원장만 알 테지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숫자가 바로 1992입니다. 기자들이 아직까지 왜 한동훈 위원장이 그 티셔츠를 입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나 보네요. 소 기자가 한동훈 위원장 만나게 되면 그 티셔츠의 의미 한번 물어봐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야구의 도시고 또 롯데자이언츠의 인기가 정말 뜨겁다는 거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사직인 야구장에서의 야구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봉다리 응원이라고 하는데 이 봉다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응원하는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건 왜 공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 지난 부산 방문에서 사직구장에 종종 방문했다 이런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국민의힘은 사직구장 방문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고 있을 무렵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엔 부산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머리에 주황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채 응원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눈길을 좀 끄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이 사진 공개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진짜 사직구장을 방문했냐 아니면 또 단순한 총선용 이 이빨린말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롯데 찐팬임을 자처하면서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PK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 봉다리를 뒤집어 쓴 한동훈 위원장 사진 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미지랑 참 많이 다른데, 네. 한동훈 위원장 이 전국 순회 일정 지금 새해 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당일치기 일정을 소화했어요. 근데 부산과 경남에서만 하룻밤을 묵어서 네. 여러 가지 일정을 부산과 경남에서 소화하는 거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현재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네. 다녀왔는데 이 1박 2일 일정으로 PK 지역에 방문한 한동훈 위원장, 그 인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3.15 민주묘지에 이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네. 한동훈 위원장을 기다렸는데요. 이 참배하는 길에 경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저도 인파들 사이에 밀려서 넘어질 뻔했고요. 저는 저녁에 부산 남포동 방문 모습을 봤는데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몰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이 같은 인기는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PK 순회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 남포동에 있는 비프 광장을 방문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이 남포동의 명물인 씨앗 호떡을 먹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주위에서 이름을 많이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셀카를 찍으면서 부산에서 인기를 만끽했는데 앞서 청주에서도 비슷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충청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시민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기차표를 취소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린 바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는 광주를 방문했었잖아요. 당시에 주변에 빨간 마스크를 착용한 청년 당원들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경호에 나섰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빨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광주 방문 당시에는 빨간 마스크 부대가 이렇게 모습을 보인 바 있죠. 한번 사진 직접 보시죠. 이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에 민감한 상황이어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나서서 철저하게 이렇게 경호하다 보니까 네. 일부 언론들에서 과잉 경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이 빨간 마스크 부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도 최대한 제복 입은 인원은 줄이고 사복 경찰을 배치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광주에선 400명에 가까운 경호 인력이 배치됐는데 PK 지역 첫 현장 방문지였던 3.15 민주묘지에서는 70에서 80명 정도에 달하는 네. 경찰만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국민의힘 당직자도 경찰한테 특별한 경호 요청은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구설수에 오르는 걸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빨간 마스크 쓴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경남 방문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당한 지 8일 만에 퇴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이죠. 흉기로 습격을 당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온 이재명 대표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증오나 대결의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퇴원일은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탈당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일 하루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의 화합이나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별다른 언급 없이 대회 메시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 고의인가 실수인가? 이다인 기자, 이거 민주당 정성호 의원 얘기죠? 네, 지난 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이데일리 언론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문자 대화를 나눈 그 화면이 포착된 건데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네. 논란과 관련한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묻고요.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다시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당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좀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본 문자 메시지가 바로 이 문자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문자 메시지 놓고 여러 반응이 나왔어요.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위원장의 어떤 징계 여부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이다. 단순히 정성호 의원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반면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이 문자야말로 정말 이재명 사당화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성호 의원이 이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게 진짜 실수냐 아니면 좀 고의로 이게 보이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도 사실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취재진에게 찍힌 것이기 때문에 실수다 이렇게 보는 네. 시선도 있지만요. 공천과 관련한 신호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이 이걸 실수로 찍혔냐 아니면 고의로 좀 찍히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자 정성호 의원한테 직접 뭐 통화하거나 취재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정성호 의원은 이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동시에 4선 중진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정 의원은 이제 관련 기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당에 속한 중진으로서 뭐 이 정도 의견은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내가 중진인데 뭐 이 정도 당에 관련된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데 근데 소 기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문자가 찍혀서 논란이 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 뭐 툭하면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 보다가 찍혀서 논란이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의원들이 왜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가 문자를 네.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포착되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정치 고단수여서 의도적으로 뭔가 정치적 의도나 이런 목적을 갖고 일부러 이렇게 포착되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주식 관련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돼서 구설에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논란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인지 이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또 그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 보니까 지도부로서 직접적으로 좀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본회의장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그 망원 카메라를 들고 의원들 중에 문자 메시지 보는 것처럼 좀 숙이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바로 거기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는데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렇게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찍히는 의원들이 없을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초에 4명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찬 의원 4명이 이렇게 원칙과 상식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탈당 선언을 할 때는 막판에 윤영찬 의원이 빠졌잖아요. 이 기자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봤나요? 사실 의원들이 제각기 걸어온 길이 다 다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 사실 공동행동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붙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윤영찬 의원이 고민을 한다는 기류는 기존에도 감지가 되어 왔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4명이 공동행동이 방침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있어 왔고 무엇보다도 기자회견 2시간쯤 전에 이원욱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명 모두 탈당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긴 건데요. 당시 상황과 또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탈당하시는 겁니까? 예, 내용 모두. 어제 오늘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거는 그 이유. 청와용인에서도 용인 하나 빠졌잖아요. 이 밖에도 의원들은 당황스럽다,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제가 여당에 출입해서 잘 사정은 모르지만 윤영찬 의원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강하게 설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단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런 메시지도 고민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있고요. 또 지역구 경쟁자로 꼽혀왔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논란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윤 의원이 잔류와 탈당
사이에서 고민을 해온 건 더 이전부터여서 잔류를 택하게 된 주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네.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에서 4명이 같이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잔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에는 남게 됐습니다만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는 제명시켜야 된다. 윤영찬 의원 제명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탈당시켜야 된다. 맹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윤영찬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당을 비판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윤영찬 의원 남았기 때문에 윤 의원이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직접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 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윤영찬 의원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는 네.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당 분열을 야기했고 그 당원을 배신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의 통합이 중시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당 내에 존재하고요. 단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그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의 파열음이 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했는데 제가 어제 부산에 있어서 사실 소통관이 없었기 때문에 기자회견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 좀 어땠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건물 1층 입구로 이제 들어서는 때부터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2층 기자실 안쪽까지 들릴 정도였고요. 국회 측에서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걸로 당시에 네. 파악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국회 근무자들이 나와서 이제 현장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 기자회견도 그렇습니다만 좀 눈길을 끌었던 것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소통관 밖에 나와서 백브리핑을 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백브리핑을 하면서 마이크가 거기 현장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내가 더 크게 얘기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눈길이 끌렸고 무엇보다 이낙연 전 대표 옆에 젊은 분들이 좀 서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분들은 누군가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문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양성의 시대를 양극 정치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것도 어느 한두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젊은 동지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전직 도의원과 구의원 등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다선 의원이자 당 대표 총리 출신인 네. 만큼 원로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더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젊은 청년과 전문가 그룹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존에 밝혔던 적이 있고 기존 정치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신당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